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차 주부의 위험한 선택입니다. 평범한 아침. 미연 씨의 하루는 늘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고3 딸과 중3 아들의 간식까지. 미연 씨의 하루는 바쁘기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 도시락은 불고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반응이었죠. 응, 남편은 신문을 보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응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야근할 것 같네. 늘 그렇듯 짧은 대답이었지만 미연 씨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아침 식탁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돈가스 도시락이에요. 응 고마워. 신문에 파묻힌 채 짧게 대답하는 남편. 20년째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고3 딸 수진이가 한숨을 쉽니다. 아빠는 왜 맨날 그래 말 좀 많이 해요? 미연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연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밥과 도시락 준비, 7시 고3 딸 수진이 깨우기, 7시 30분 중3 아들 민준이 등교, 8시 남편 출근, 그리고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말도 없이 TV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모습에 미연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학원 다녀올게. 응, 수진아 늦지 말고. 또다시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미연 씨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미연 씨가 나지막히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 식탁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중3 민준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밥을 먹고 있죠. 여보, 이번 주말에는 시간 되세요? 신문 소리만 바스락거립니다. 아빠, 나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많이 올랐는데 용돈 좀 주세요. 수진이의 말에도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미연 씨는 묵묵히 국그릇을 채워줍니다. 오후의 시간, 아이들과 남편이 모두 나가고 미연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오늘도 미연 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수진이 학원인데요. 오늘 수진이가 학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미연 씨의 손이 떨립니다. 성실하던 딸이 학원을 빠지다니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또 무뚝뚝한 반응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망설여집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즐거워 이번 하루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진이의 학원 결석 문제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반항이려니 미연 씨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 해놨어요. 응 고마워. 늘 그렇듯 짧은 대답뿐인 남편. 미연 씨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20살의 꿈 많던 그때 이런 삶을 꿈꾸진 않았는데 오늘도 저녁 식사 시간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TV 소리만 흐르는 거실.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아이들은 각자 공부한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문득 자신의 집에선 언제 저런 소리가 들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뭘 해먹지? 늘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오늘따라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미연 씨는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주부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요가나 필라테스 등 운동과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도 챙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문득 거울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을 가꾸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걸까? 여보, 나 미용실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늘 그렇듯 짧은 대답이지만 오늘따라 더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미연 씨는 새로 머리도 하고 요가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나 요가 학원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미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었죠. 요가복을 입어보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구나. 처음 가보는 요가 학원.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이 느껴집니다. 요가원에서의 첫 수업. 새로운 공간. 처음 방문한 요가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여자 강사가 미연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내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미연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몸에 집중해 봅니다. 어색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가원에서의 두 번째 달. 새로운 인연. 오늘도 미연 씨는 요가 수업을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제는 제법 동작들이 익숙해졌고 같은 반 수강생 정은 씨와도 친해졌습니다. 언니, 요가만 하지 말고 운동을 더 해보는 건 어때요? 운동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요가만으로도 충분해요. 요가원에서의 세 번째 달. 언니, 오늘은 꼭 같이 가요. 정은 씨가 수업이 끝나고 미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난 집에 얼른 가봐야 해요. 한 번만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정은 씨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며 헬스장을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요가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대요. 미연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나이 든 아줌마가 헬스장이라니. 정은 씨의 끈질긴 권유. 망설임의 순간 언니, 일주일만 체험해보면 어때요? 정은 씨는 포기하지 않고 미연 씨를 설득했습니다. 난 요가도 겨우 시작한 건데. 제가 있잖아요. 같이 다니면 덜 어색할 거예요. 미연 씨는 문득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어진 팔뚝, 처진 어깨. 일주일만 체험해 본다고요? 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늘도 미연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미연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닭가슴살 도시락이에요. 응, 고마워. 여전히 무뚝뚝한 남편의 반응이지만 미연 씨의 마음은 설렙니다. 아침부터 집안일도 더 활기차게 하게 되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죠.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수진이가 묻자 미연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운동기구 하나만 사도 될까요? 알아서 해. 늘 그렇듯 무뚝뚝한 남편. 하지만 미연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덤벨과 요가 매트. 작은 운동기구지만 설레는 마음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운동할 때 쓰는 거야.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미연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변화된 일상, 밝아진 분위기. 엄마, 요즘 웃는 모습이 더 예뻐졌어요. 수진이가 아침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엄마 요즘 되게 활기차.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미연 씨를 흘깃거리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건강식에 투덜거리면서도 전보다 더 자주 웃음이 피어났죠. 새로운 모습, 미연 씨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준비하는 미연 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등산 한번 가볼까요? 난 됐어. 당신이나 다녀와. 여전히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미연 씨는 이제 그런 반응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와 함께하는 운동 시간이 즐거웠고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정은 씨의 새로운 제안. 언니, PT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요? 정은 씨가 운동이 끝난 후 미연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PT요? 그건 좀 젊은 사람들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언니도 배우면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정말 잘생겼어요. 미연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가와 헬스는 괜찮았지만 1대1 PT는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은 씨의 끈질긴 권유에 미연 씨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1대1 PT 받아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살도 빼고 건강해질 것 같아서. 늘 그렇듯 무뚝뚝한 반응이지만 이번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그래 다녀봐. 돈은 얼마나?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허락해주는 남편의 반응에 미연 씨는 살짝 설렜습니다. PT를 시작하기로 한 날. 새로운 도전. 오늘은 PT 상담을 받는 날입니다. 정은 씨와 함께 PT실로 향하는 미연 씨.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정은 씨의 말에 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 트레이너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트레이너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연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은 씨의 말대로 정말 훤칠하고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정은 씨가 슬쩍 미연 씨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이에요. 정말 잘생겼죠? 미연 씨는 왠지 모를 떨림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 체력을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강현우 트레이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미연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왜 이런 옷을 입고 왔을까?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트레이너의 손길이 어깨에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의 미소 띤 눈빛에 미연 씨는 자꾸만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1시간의 수업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다음 수업은 월요일이에요. 오실 수 있으시죠?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 씨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괜시리 웃음도 났습니다. 오늘도 PT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미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여러 번 만지작거리고 운동복도 꼼꼼히 고르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쓰고 가요? 수진이의 말에 미연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운동하니깐 기분이 상쾌해져. 미연 씨는 자신의 속마음이 틀긴 것 같아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헬스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강현우 트레이너가 미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연 회원님, 운동 자세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미연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래도 될까? 잠시 망설이다 결국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첫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미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의 메시지. 매일 밤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이 특히 좋으셨어요. 이제 자세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강현우 트레이너의 메시지에 미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시죠? 미연 씨는 정말 노력파시네요. 다음 수업도 기대되네요. 남편이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미연 씨는 살며시 답장을 보냅니다. 네, 저도 기다려지네요. 깊어가는 밤, 깊어가는 감정. 은밀한 대화. 미연 씨의 핸드폰은 이제 보물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내일 수업 때 힘드실 텐데. 강현우 트레이너의 따뜻한 말에 미연 씨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식탁에서도 장보기를 할 때도 심지어 남편 옆에서도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 내일 수업 전에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 좋죠. 저도 미연 씨랑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커피숍에서의 만남. 미연 씨는 수업 30분 전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처음으로 PT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날이었죠. 미연 씨 여기요. 강현우 트레이너가 구석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복 차림이시네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미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운동복만 입는 제 모습만 보셨죠? 그의 웃음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달콤한 시간. 커피숍에서의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미연 씨 운동하시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강현우 트레이너의 말에 미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신감도 생기시고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순간 미연 씨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그의 달콤한 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PT 수업이 끝나고 강현우 트레이너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미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연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주말엔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운동 자세 교정해드리고 싶은데 1시간만이라도 시간 안 될까요? 미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돕니다. 토요일 오후 미연 씨는 결국 강현우 트레이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나 장 보러 갔다 올게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헬스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자꾸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미연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미소의 모든 죄책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헬스장 안쪽 PT실에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어 운동을 해볼까요? 강현우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운동을 하는 내내 그의 손길이 미연 씨의 허리와 어깨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미연 씨 운동 끝나고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순간 미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사 제안에 미연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지만 강현우 트레이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의 눈빛이 미연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미연 씨의 발걸음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 우산이 없으시네요. 강현우 트레이너가 미연 씨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제 우산 쓰시죠? 그의 손이 미연 씨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미연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지만 떨리는 마음과 함께 그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현우 씨는 혹시 결혼하셨어요?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현우 트레이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미혼이에요. 어머니 혼자 절 키우셨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지금 이 일도 하고 있는 거고 연애할 시간은 꿈도 못 꾸죠. 그렇군요. 고생 많이 했겠어요. 미연 씨의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여전히 비가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현우 트레이너의 우산 아래서 미연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PT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공유하며 걷던 두 사람, 강현우 트레이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미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현우는 미연 씨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 씨는 천사 같아요. 미연 씨의 마음이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소외되어 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대충 하게 되고 남편의 도시락도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신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수진이의 물음에도 대충 둘러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바빠서 핸드폰만 자주 보는 엄마의 모습에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텅 빈 밥상 앞에서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라면이라도 끓일게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미연 씨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강현우의 메시지에 미소 짓느라 바빴죠. 엄마 내일 학부모 상담인데 까먹은 거 아니죠? 민준이의 말에도 미연 씨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미연 씨. 오늘은 웬일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도시락. 샐러드와 닭가슴살, 과일까지. 여보, 이거 내 도시락이에요? 남편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오늘 친구들하고 소풍이 있어서요. 당신 것까진 준비 못했어요. 여보는 오늘 회사 근처에서 나가서 사 먹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민준이 학부모 상담 잊지 말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내가 싸주던 도시락이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침 식탁의 공기는 무거워만 갔습니다. 난 얼른 회사 가봐야겠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아침 식사, 사라진 도시락, 늦은 귀가. 하지만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도, 갑자기 운동에 열중하는 이유도, 말을 해봤자 더 멀어질까봐 남편은 혼자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는 아들 민준이의 학부모 상담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현우 씨와 함께였으니까요. 깊어가는 위험한 관계.
비밀스러운 만남. 미연 씨와 강현우 트레이너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PT 시간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조금씩 꺼냈으면서도 강현우의 따뜻한 눈빛에 죄책감은 사라져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고 서로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따 가실래요? 강현우의 달콤한 속삭임에 미연 씨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가족들을 속이는 죄책감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미연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빼돌린 돈은 이제 수천만 원을 넘어섰고 강현우와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호텔 카페에서 만나요. 그의 문자에 미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쳤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 모임이라 둘러댔지만 이제는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의 만남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연 씨의 떨리는 손이 강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미연 씨의 발걸음은 이미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미연 씨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미연 씨와 강현우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져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들만의 시간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요가 수업이라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요? 그의 달콤한 문자 한 통에 미연 씨의 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뒤에는 늘 무거운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만 갔습니다. 미연 씨의 거짓말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요가 수업, 친구 모임, 동창회.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강현우와의 만남이었죠. 엄마, 이제는 저녁도 안 차려주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은 한숨만 깊어져 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남편의 질문에도 미연 씨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미연 씨는 트레이너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커플 문신 하나 새겨볼까요? 강현우의 달콤한 속삭임에 미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고 문신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이성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둘은 문신 가게로 향했습니다. 미연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신 가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로. 이니셜은 어떨까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쇄골 아래에 새겨진 작은 문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미연 씨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엄마와 낯선 남자가 백화점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가시면 안 돼요, 엄마.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수진이는 그저 멍하니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사라지는 두 사람. 수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이후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오히려 더 깊은 늦바람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외출을 하고 강현우와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져만 갔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은 미연 씨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강현우를 만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딸의 차가운 시선도 남편의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수진이의 협박 같은 말에도 미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거짓말을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친구 모임이에요. 또 거짓말이죠? 수진이의 날카로운 말에도 미연 씨는 그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제 미연 씨에게는 강현우만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도 양심도 모든 것이 그의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는 무의미했죠. 강현우 트레이너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 이번에는 500만 원만 더 필요해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 차가워진 눈빛. 미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건넸고 통장은 바닥이 났습니다. 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미연 씨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더 일을 늘려야겠어요. 강현우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가족에게도 그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현우는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미연 씨, 우리 함께 떠나는 건 어떨까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미연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해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미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미연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통장, 집담보대출. 미연 씨는 모든 돈을 모아 강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네, 꼭 와주실 거죠? 미연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현우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밤, 미연 씨는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미연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 한 장.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택시 안에서 미연 씨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 나 곧 도착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 20년의 결혼 생활, 아이들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부탁드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미연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6시. 미연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 7시, 8시. 강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현우 씨에게 온 문자 한 통. 미연 씨, 미안해요. 우리 헤어져요. 미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폭풍처럼 덮쳐왔습니다. 미연 씨는 수소문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현우와 정은 씨는 전과가 있는 사기꾼 연인이었고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반복해왔다는 것. 사람들 돈 뜯어내고 해외로 도망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에 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은 씨의 친근한 접근부터 강현우의 달콤한 속삭임까지. 공항 대합실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린 미연 씨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네, 그들은 유명한 사기꾼 커플입니다. 형사의 말에 미연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난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은 씨는 그의 실제 아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도, 따뜻한 위로도, 달콤한 사랑도. 이제 미연 씨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돌아갈 수 없는 가정뿐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이제 엄마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엄마가 없어요. 수진이의 차가운 말에 미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도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식탁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은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우연히 엄마의 목 아래에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 씨는 급하게 목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KH라는 이니셜. 지난번에 현우 씨와 함께 새겨 넣은 문신이었습니다. 이게 그 트레이너랑 한 커플 문신이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 있는데 이럴 수가 엄마는 배신자예요. 민준이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고 미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연 씨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잃은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엄마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민준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 시간도 이제는 각자 해결하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미연 씨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랑 이혼하세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는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아빠,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랑 이혼해 주세요. 우리가 아빠 곁에서 잘 모실게요. 퇴직금까지 모두 잃어버린 현실. 자식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무너진 신뢰.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미연 씨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너희도 엄마가 필요할 거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번 실수는 눈 감아주자. 아버지의 말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는 우리 전 재산을 날렸잖아요. 민준이도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너희 엄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자녀들의 분노,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수진이의 선언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도 기숙사로 들어갈래요. 민준이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연 씨는 방 한켠에서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녀들까지 집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깊어가는 상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연 씨의 사과에도 자녀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친 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빠까지. 수진이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자녀들의 분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결국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네 자취방으로, 민준이는 학교 기숙사로 짐을 꾸렸습니다. 아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죠? 수진이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짐을 싸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고, 미연 씨는 방 안에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식들의 성화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연 씨, 우리 이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안도했습니다. 아빠, 잘 결정하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도 오랜만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다시 시작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미연 씨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미연 씨가 가족들과 헤어진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우연히 아버지의 회사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도시락은 회사에서 전설이에요. 매일 아침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죠. 알고 보니 무뚝뚝해 보였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 미연 씨가 싸준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찍어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것.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주는데 내가 뭐라도 더 해야지. 주말마다 처제네가 하는 순대국집 일을 도와주고 아픈 장모님 병원에도 다녔던 이유였습니다. 깊어지는 후회.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었다니. 수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을 미연 씨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미연 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회사 동료 부인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미연 씨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 회사 김 과장 부인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당신 남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미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자랑하던 도시락도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바뀌었대요. 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미연 씨는 남편의 처제, 즉 자신의 여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연 씨 여동생은 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왜 이혼하게 된 거예요? 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말대로 언니 그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나서 문신하고 돈까지 갖다 바친 게 정말이에요? 언니 미쳤어요? 형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언니는 알고 계셨어요? 형부가 매주 우리 순대국집 도와주신 거. 미연 씨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늘 야근으로 바쁘다 했는데 그건 형부가 언니 걱정할까봐 그러신 거예요. 내가 순대국집 일손 모자라서 사람 쓴다고 하니까. 돈 아끼라고 매일 일 끝나고 순대국집 오셔서 반찬 나르시고 매장 수리도 도와주시고 가족끼리 해야 인건비 아낀다고 도와줬어요. 동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엄마 아프실 때도 형부가 매일 병원 모시고 다니셨어요. 언니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근데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젊은 놈하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언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수진이 민준이 자식들한테 창피하지 않수. 동생의 질타에 미연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연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 그리고 가정까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는 혼자 먹는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텅 빈 집안은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미연 씨는 이제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마트 아르바이트를 위해 일어나는 미연 씨. 예전에는 이 시간에 남편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쌌었는데 작은 방 한켠에는 아직도 도시락 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추억의 물건들. 여보, 오늘은 어떤 반찬을 좋아하실까? 습관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현실을 깨닫고 눈물을 훔칩니다. 후회의 나날.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도시락을 싸는 손님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마트 진열대 앞에서 일하던 미연 씨는 귀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이거 살까요? 이 목소리는 분명 정은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미연 씨의 손에서 들고 있던 상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와인은 이걸로 할까요? 응, 당신 고른 걸로 하자. 미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건 그녀의 전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놈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가려는 순간 매니저가 미연 씨를 불렀습니다. 미연 씨, 재고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미연 씨는 분노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진열대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미연 씨는 결국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정은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강현우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내 인생 망쳐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들 다 돌려내란 말이야. 울부짖는 미연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미연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처 죽을 놈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미연 씨는 그렇게 마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작은 단칸방, 미연 씨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이제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습관처럼 일어나 도시락을 쌉니다. 받을 사람 없는 도시락이지만 이것만이 그나마 남은 속죄의 시간입니다. 여보, 오늘은 멸치볶음을 해볼까요? 중얼거리다 문득 현실을 깨닫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마트 사건 이후 일자리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자식들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흐느낍니다.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는 자신에게도 있었던 행복. 하지만 욕심과 일시적인 감정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미연 씨에게 남은 것은 후회의 눈물뿐입니다. 한 여자의 늦바람이 가져온 비극적인 선택들. 미연 씨는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20년간 지켜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집 담보 대출까지 모두 날리고 결국 사기꾼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진심. 매일 자신의 도시락을 자랑스러워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인생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